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네, 2분 전입니다. 좀 카메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디오 켜고요. 잠깐 우리 좀 인사 나누고 정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카메라 켜주신 교수님들이 실례되지만 오늘 2시간 함께 켜고 소통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실례가 안 되시면 오늘의 이 제목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진행하시는 수업 사례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수업 사례들을 조금 같이 공유해서 이제 이 나의 수업에 좀 어떻게 녹여볼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이제 5시 정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저의 오늘 스타일이 어떠신가요? 예, 오늘 우리 교수님들 잘 보려고 제가 보타이도 했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들 수업 들어가실 때 이렇게 보타이 해보신 적 얼마 정도 되셨나요? 예, 사실 수업에 이렇게 조금 단정이 있고 미리 들어가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면 굉장히 준비하는 교수자로서도 기분이 좋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교수자의 이런 준비의 자세에 굉장히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 오늘 괜찮으신가요? 집에 보타이가 사실 20개 이상 있는데요. 제가 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어떤 기념날에 많이 보내준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 보타이를 하고 미남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쓰고 있을까요? 네, 오늘 그 부분을 먼저 풀어보려고 제가 보타이를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수님들 저의 닉네임이 너무 실례입니다만 미남 교수잖아요. 예, 왜 미남 교수로 이렇게 브랜드명을 쓰고 있을까요? 이제 좀 후에 저희 카페에서 다 일일이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2011년 이제 이 수업을 좀 공개하자라고 하는 이 저의 소망에 이제 수업을 공개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33년의 대학에 있지만 20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이 받았던 강의 평가에서의 참으로 거북한 이야기, 교수님 너무 딱딱하고 어둡고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 2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를 나머지 이제 15년 동안 또 들어야 되나라고 했던 고민이 사실 그 당시에 미남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어놓으니까 저의 삶이 지금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예, 전국의 많은 교수님들이 미남 교수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안도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수상의 변화를 제가 2020년 교직 생활하면서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저의 이 닉네임이 저의 삶의 행복으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 혹시 이 닉네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시작한 저의 미남 교수의 닉네임이 지금은 프로페셔널 브랜드로요. 퍼스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의 미래 교육학자라고 하는 이 프로페셔널 브랜드로 점차 점핑하고 있다는 것도 저 인생에는 굉장히 행복한 하나의 바운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우리의 이 수업의 콘텐츠의 질과 학습자들과의 소통의 채널에 우리가 같이 함께 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교수자의 이 관점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향해 있는지, 이틀 동안 우리가 함께한 이 많은 이 기술적인 범위들보다 더 중요한 교수자의 이 관점이 학습자의 이 눈맞춤,
즉 사랑의 관점으로 접근될 때 그러한 배웠던 기술들이 함께하면 더욱더 수업의 이 콘텐츠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교수님의 우리의 이 사랑의 이 관점이 학습자들에게 언제라도 비춰질 때 동기 유발로 함께 학습의 목표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가 아마 교수님들도 동의하실 거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이러한 맥락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의 제일 좌측에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예, 지금 전화미 학과가 소개돼서 전화미 보이지 않아서 너무 실례합니다. 예, 제일 상단 좌측에 카메라에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예, 교수님. 예, 이틀 동안 참여하셨고 오늘 혹시 어떤 부분으로 소통을 하면 좋으실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예,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네, 오늘이 이제 2시간 마무리인데요. 네, 오늘 혹시 좀 이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범위요. 네. 요즘 느끼는 건데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학생들의 언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행동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의 어떠한 그 이질감, 세대 차이에 대한 이질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범위를 이제 친구같이 접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실습을 한다고 한다면 조용 침묵 속에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컴퓨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 멜론에서의 음악을 본인들이 틀게 하고요. 본인들의 음악을 틀어주면 저도 같이 춤추면서 같이 몸도 움직이면서 이렇게 뭔가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학생들이 볼 때는 다소 좀 거북해 보이지만 몇 번 보면서 좀 더 동화되어지고 하는 범위.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의 그 어려움이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하고자 하는 주체가 이제 교수자다라고 할 때 이 범위를 조금씩 얘들 접근 쪽에서 그냥 자꾸 가다 보면 조금 더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질성까지는 어렵지만 우리 교수님이 우리하고 좀 편해하신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범위를 좀 함께해서 하나씩 오늘 교수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4시 40분까지 오후 실습 3시간을 하고 왔는데요. 잠깐 그 부분을 지금 오래전에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막 오늘 오후에 했던 범위의 실습 강경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 잠시 제 유튜브에서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학습자들과 수업하는 모든 부분을 저는 학습자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로 다 연동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유튜브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의 유튜브 채널에 현재 공개하지 않고요. 미등록으로 학습자들과 소통만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올려서 제 카페로 연동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고요 속의 실습이 아니고요. 저의 전공은 치과 보철 전공이라
상당히 고도의 이 테크닉도 요구되어지고요. 학습자들이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범위를 제가 좀 전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요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수업 종료된과 동시에 학습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이제 카페에 모든 자료를 올려주는 범위입니다. 자, 영상으로 우리 교수님이 학습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틀어주고요. 오늘 실습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들이 이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놓고요. 오늘 실습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교수자 관점에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오늘 실습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플립트 러닝으로 수업의 모든 준비를 하고 온 입장에서 오늘 이 수업 교수자 관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놓고 오늘 실습 이런 줄거리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면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다시 영상을 찍고 저에게 채널에 다 올려줘야만이 오늘 실습이 마무리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교수자 관점이 아닌 학습자 주도적으로 실습을 하는 이 범위가 떠들고요. 노래 틀어주고 이미 학습을 해온 입장이니까 저는 티처라고 하는 관점이 아닌 모든 부분을 제공해주고 안내해주는 튜터의 개념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학습자들이 수업하는 범위를 저는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하나씩 찍어 가지고 저의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올려주면 오늘 이제 저의 수업이고요. 학습자들은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학습자들도 자기 주도적으로 오늘 실습을 한 다음에 지금 2시, 3시 40분에 올린 것을 보면 이제 박민지라고 하는 학생이 지금 올린 부분입니다. 역시 수업 진행하고자 했던 범위를 교수자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영상을 발표하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실습에서는 기초상을 제작할 건데 이제 기초상은 교합제에 더불어 교합상을 구강 안에 시작해 상하하게 교합관계 체득 및 인공치하를 식립할 때 교합상의 안정과 적합을 정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의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의치상은 곧 최종 의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초상을 제작하기 전에 디자인을 해왔거든요. 이게 지금 하악이고 이게 지금 상악 디자인한 모형입니다. 기초상을 제작하기 전에 저희가 디자인을 해줘야 하는데 외형선 설정할 때 오늘 이 저의 전공의 이제 틀니 제작 과정인데요. 이미 주도적으로 제가 보낸 영상을 토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 수업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교수자 중심의 진행 방식이 아닌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오늘 내가 준비해온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먼저 오프닝을 하고요. 그리고 단계별의 진행 과정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단계를 찍어서요. 이렇게 다시 카페에 올리고 실습이 끝나면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무리 부분에서 오늘 수업 어떻게 마무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실습을 통해서 기초상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게 하악이고 이게 상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총의치에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였는데 되게 재밌게 했고 디자인할 때 되게 실수한 부분이 많았는데 동기들과 함께 고쳐나가면서 하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맥락에 저의 닉네임이요. 학생들이 I don't know 교수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는 교수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학생들이 뭔가 질문하면 교수님들 질문에 답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5, 6년 전까지는 학습자들이 여쭤보는 모든 범위를 질문으로 생각하고 그 즉시 답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지간한 이야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학습자들이 교수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I don't know. 학생들이 처음에 굉장히 낯설하고 교수님이 모르시나 성의 없나 라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우리 학생들의, 이 대학생들의 학습의 태도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학습을 해오면서 생각의 범위를 별로 해보지 않고 그냥 뭐 자신의 생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교수님 이거 뭐예요? 얘들아 이거 뭐예요? 이런 식의 학습으로는 이러한 무한한 창의적인 세상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질문에 나온 범위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I don't know. 다시 생각해. 자문자답, 자문자답을 최소한 5번 이상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옆에 친구하고 의논해보고 그래 집단지성으로 얘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신종국 교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I don't know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신종국 교수님이 아니고 I don't know 교수. 이렇게 지금 5, 6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우리 애들이 사실 저의 전공의 범위는 테크닉 위주가 좀 많이였습니다만은 이제 테크닉 쪽에서 공학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기술 기술 범위에서 이제 제로 특허, 기술 특허, 특히 치과 보철 제작 과정에서의 그 불편하고 오차가 많은 범위를 자주 자기 주도적인 퀘스천으로 풀어보고 생각하고 다시 공유해보는 범위에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좀 더 창의적인 인재가 우리 신한대학의 치기공학 학생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맥락에 잠시 오늘 지금 오후에 수업 진행한 범위를 이제 학습자 관점에서 진행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자기 스텝 바이 스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서 저의 카페에 업로드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수업 이렇게 진행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의 개선점을 꼭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수업했던 부분에 교과서적으로 하는 범위가 아니고요. 이제 교과서를 기본으로도 하지만 교과서에 없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느낀 모든 부분을 오늘 개선점에 공학으로 다시 발표를 해라 라고 하는 범위. 우리 교수님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컴퓨터과 교수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뭐 지금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예, 한번 저희 전공 실습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사실 우리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와야 되는 범위가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면 미리 이제 주차별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요. 학습자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오늘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범위를 과제 형식으로 다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 카페에다가 미리 이제 선행학습식으로 올려주고 여기 디자인까지 해오면 나머지 이제 학교에 재료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학교에 기계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즉시 여기 이제 교실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의 이 최소의 이 대면으로 빨리 끝내고 가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오게 한다면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렇게 댓글을 일일이 달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모티콘만 이렇게 줘서 모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수업 전에 최소한 집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스스로 하게 해서 저희 카페에 미리 올리고 올린 학생에 한해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 제가 10여 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범위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 이제 조금씩 좀 세부적으로 가는데요.
혹시 우리 교수님의 학교는 중간고사를 언제부터 보고 계시죠? 중간고사요. 다음 주 주 화요일부터입니다. 예, 저희도 다음 주인데요. 이제 교수님들 중간고사를 어떻게 지금 안내하고 계신가요? 예, 저의 중간고사 잠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이 카페는요, 제가 2011년 3월 1일 날 학습자들과의 이 소통에 이 채널의 모든 이 데이터를 이 좀 플랫폼에 모아보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카페인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이 6만 7만 개라고 하는 자료가 약 10여 년 동안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교직의 히스토리에 7만 개의 자료가 학습자들과 수업한 모든 부분의 데이터가 여기에 업로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에게는 교직 후반부에 이러한 이 플랫폼에 있는 이 교육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의 1학기의 중간고사 안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내는데요. 레포트에 이 학습자들의 이 불만도가 피드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시험에서의 이 줌을 통한 온라인 시험에서의 이 공정성,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 굉장히 조금 문제시하는 범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자, 종이치 이론 실습자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학습자들에게 1학기에 제 현재 중간고사 때까지 제일 중요하게 했던 부분을 파워포인트로 제가 구성을 한 다음에요.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토대로 신종훈 교수가 제공한 파워포인트를 토대로 이제 이론 실습 합쳐서 30분 이상의 발표 영상을 신종훈 교수에게 보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로 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발표 영상 토대 하나, 그리고 실제 온라인 줌을 통해서 이 앞전에 첫 번째 날에 했던 키즈N이라고 하는 이 퀴즈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이 발표 영상을 토대로 이제 좀 더 깊숙한 세부적인 학습을 하는 쪽에서의 사실 다시 시험을 보는 두 가지로 진행하는데요. 제가 4월 19일까지 18일까지 18일 6시까지 발표 영상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보내온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좀 전에 다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자, 중간고사를 토대로 제가 제공한 발표 영상을 토대로 얼굴 노출하고요. 한 테마당 30분씩 발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중간고사까지 지내온 부분에 대해서 이론 실습의 총평을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저에게 어떻게 보낼까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발표 영상을 올리고 URL을 저의 카톡으로 보내면 저는 카톡에 받은 학생의 URL을 다시 타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 저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업로드합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이 학습자들의 성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70명의 학생들의 영상의 피드백을 다운로드 받아 또 시청도 해야 되겠고 또 여기 올리는 이 작업도 굉장히 번거롭지만 저의 교육의 철학으로 10여 년 동안 밀고 가고 있는 범위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자, 학습자들이 올린 영상인데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카페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성적의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게 하고요. 미등록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다시 유튜브 채널에 다 일일이 자신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타 학생들도 그 학생의 발표 영상을 보게 하는 이러한 집단지성의 공유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온 유튜브 채널의 URL을 제가 다시 받아가지고요. 네, 자, 하나 열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보내온 건데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보내온 부분에 URL을 다운로드 받아 저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리는데요. 올려놓고 이제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카페에 공개적으로 올리게 하는 겁니다. 자, 잠시 조금 로드가 걸리는데요. 자, 하나 학생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학습한 교수자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얼굴 노출하고 하는 이유는 발표자의 제가 눈을 좀 체크를 하는데요. 어떤 원고를 보고 읽거나 메모리한 것을 보고 읽고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충분한 학습에 의해서 발표 자료만 보게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얼굴을 우측 상단에 고정시켜 놓고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게 합니다. 2020-04-1학번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수지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1단계 납치 과정에 대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에 발표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총평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중간고사까지 신종훈 교수 학습반 부분에 대해서 총평의 영상을 올린데 이건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가 다음 중간고사 이후의 수업의 진행 방식을 이제 학습자 관점에서 어떻게 좀 더 수정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들어보고 있는데 잠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최근 올린 학생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 네. 오늘 조금 인터넷이 학교 랜선인데 조금 네, 늦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시인공학과 2학년 2018 국내 사무 김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총이치 이론 및 실습 1주차에서부터 7주차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저의 총평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 및 실습을 말하기 전에 저는 총이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컸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1학년 때 선배들의 좀 겁을 주는 그런 거랄까? 과제가 좀 어렵다고, 그런 복잡하다,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른 교수님들과는 다른 색다른 스타일, 많이 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두려웠었는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1주차 카페에 글을 남기면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전 좀 오래 걸렸습니다. 1주차 과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이제 제 복학한 동기들은 벌써 끝나고 이제 잔다는데 저는 아직도 못 끝내가지고 낑낑대고 있었던 게 저는 그때 좀 저 자신한테 너무 자괴감이 들고 좀 속상했어가지고 아 진짜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게 되고 제 스타일을 찾고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런 시국에 동기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고 이제 동기들의 글을 보고 이제 제가 놓쳤던 점이나 제가 그냥 동기들의 문제 같은 걸 풀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생각을 먼저 해보고 생각도 안 나면 제 노트를 보는데 제 노트에도 없으면 제가 놓친 거지 않겠습니까? 그 제 놓친 걸 이제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 이제 복학을 하면서 거의 아무랑도 대화를 안 해봤는데 이렇게라도 대화하면 이제 소통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론에서는 아마 총이치 카페 과제가 좋았던 그런 학습?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과제를 하면서 공부가 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진짜. 그리고 실습에서 느꼈던 점은
일단 자기 주도적으로 유도하시려는 게 있어서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자기 주도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갈피를 잡고, 그러다가 정말 안 됐을 때 교수님한테 가서 아마 물어보시면 이제 교수님도 그때 돼서는 알려주시는, 그런 끝까지 자신의 한계점까지 이제 한계를 돌파했을 때를 유도해 주시는 게 교수님의 그 방침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학생들한테 못하는 걸 시키시진 않는다. 그래도 나중에 가서 보면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스스로 생각하게 방향을 잡아주신 것 같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학생, 최근 막 올라온 학생의 이번 중간고사까지의 저의 이론과 실습에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의 총평의 영상을 잠시 들어보았고요. 좀 더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주차가 저희 학교가 진행되어지고요. 6주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 과연 신종호 교수와 학생들과 이 비대면, 이론의 비대면의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LMS에는 그냥 탑재해서 출첵 정도로만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거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려놓는데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6주차 잠시 진행 간 겁니다. 볼까요? 자, 저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자필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 오늘 6주차 콘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교수자 관점에서 자문자답해보고, 그리고 역시 교수자 관점에서 동급생들에게 2가지 질문을 자신의 이 댓글 하단에 넣어라 라고 제가 올리고요. 저의 6주차 화면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교수님들, 학습자들에게 콘텐츠 이 분량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대체적으로 1차 시에 우리가 25분의 분량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절대 25분 묶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특성이 10분 이내에 집중되어지지 10분 이상은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이크로 러닝으로 이제 좀 더 짤강으로 잘라서 보내는 것이 학습자들의 학습의 범위를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관점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범위에 저는 대체적으로 모든 영상이 약 10분에서 12분, 3분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요. 다 거기에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올려 보내주는 거예요. 자, 교수님들 한번 보내주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의 영상을 토대로 자필로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필로 4장에서 5장 정도 정리하고 요 6주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자답을 하고 친구들에게 2가지 질문을 여기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밑으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70여 명의 모든 학생들이 이 친구가 올린 질문에 대한 부분을 7주차에 학습한 부분을 토대로 다시 여기에 답변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저의 우리 학습자들의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가 수업에서 놓쳤던 다양한 것들을 우리 학습자들이 답변으로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 제가 교수자의 이야기가 정답이 아니구나. 단지 교수자는 어떠한 FM적인 부분을 제공하지만 이 교수자의 정답을 토대로 우리 학생들은 무한한 정답을 더 옆으로 펼쳐내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한 학생이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할 수밖에 없던 거. 거의 참여율이 95%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모든 학생이 참여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 대부분 지금 비대면 수업에서의 제일 한계점이 교수님들 영상 올려놓고 피드백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레포트만 내고 레포트를 내서 보낸다면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도 없이 그냥 영상만 듣고 한 학기가 끝나버리는 범위. 자,
이제 저하고의 소통도 되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소통도 되지만 동급생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저 친구가 어떤 관점에서 질문을 내는지 이러면서도 집단지성으로 비대면이지만 나름 소통의 채널로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 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답변을 다는데요. 70명의 학생이 동일 질문을 제가 못 내게 합니다. 절대 중복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을 내게 한다면 70명이 벌써 140개 질문을 7주차 수업 콘텐츠 가지고 펴내거든요. 이 범위를,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또 요점 정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 질문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다시 모든 친구들이 이 질문에 올렸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일요일 날 6시까지 질문을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들? 저는 이제 영상 속에 뭘 감춰 놓냐면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돌발 퀴즈를 내놓습니다. 영상에 돌발 퀴즈에 대한 답변은 댓글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자들의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가 있거든요. 5분의 녹음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무료 5분 녹음물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영상에서의 숨겨져 있는 저의 이 질문에 대한 피드백은 학습자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해 가지고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는 거 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교수님들 저희 바탕화면 보이신가요? 저희 바탕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탕화면에 지금 전공 과목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냥 이번 주 걸로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해가지고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면 제가 다시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요. 교수님, 고준혁입니다. 환자가 어떤 인공치아를 배열받아야 좋아할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저는 교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좋은 치아더라도 이제 저작 기능을 했을 이런 맥락으로 영상 속의 질문의 답변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음성을 통하고 이렇게 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의 카카오톡에 음성으로 다시 답변을 해줍니다. 야, 어쩜 그렇게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했니? 라고 저의 음성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범위에 대한 비대면에서 나름 교수자와의 얼굴은 아니지만 음성으로서의 이 소통도 나름 우리 학습자들의 수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제 올린 학생들 건데 7주차 이렇게 어제 수요일 날 올린 학생들 것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123 웹이라고 하는 이 오디오 편집 이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묶습니다.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 걸 묶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2020-0534 김상아입니다. 총이치 7주차 퀴즈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퀴즈의 질문은 왜 레진 치아가 임상에서 현재 많이 사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개별 학생의 이 발표를 전체로 다시 묶어가지고요. 저의 이 학습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단톡방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톡방에 어제 제가 저녁
10시쯤에 우리 학생들에게 보낸 겁니다. 묶은 거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면 좀 전에 그 오디오가 안녕하세요. 2020 네, 이렇게 해서 묶어서 단톡방에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혹시 오늘 음성에 답변 올린 학생 중에 자신의 음성이 없는 학생은 개인톡을 주세요 하면 이 지금 어제 함께 했던 학생들의 음성을 다 들어봐야 될까요? 안 들어봐야 될까요? 들어보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집단 지성의 학습의 범위를 넓혀보기 위한 범위입니다. 예, 여기까지 잠시 이제 저의 수업, 오늘 수업한 범위와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한 안내,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비대면 수업에서 이제 우리 이 학습자들과 이 이론 수업의 이 상호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시 공유를 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교수님들 잠깐 혹시 의논 나누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카메라 켜시고 잠깐 질문도 받고요. 예, 또 소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진행하는 이 범위가 모두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저의 전공의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학습의 목표를 높이는 쪽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찾아냈고요. 또 각각 전공별의 특이성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없는 범위도 있겠지만 오늘 이런 범위를 저의 혹시 이 진행 방식에 대한 범위를 혹시 좀 더 모니터링 해 주실 교수님 계시면 오디오 카메라 열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카메라 열고 계시는 우리 박종훈 교수님, 네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실례합니다. 네네. 글쎄요, 사실 저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수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학생들이 과연 하면서 이게 정말 의사소통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댓글을 달라고 하면 댓글은 달죠. 근데 기계적인 댓글을 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제 수업을 보면 제 수업에서 한 3분의 1은 되게 적극적으로 진짜 해요. 뭐 어떤 수업 방식을 되게 3분의 1은 열심히 하는데 3분의 1은 사실은 이제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대충 이제 처음에는 모르지만 눈치를 보고 나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영상을 만들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제 작업을 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물론 저는 이제 그거 방법을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저는 아까 되게 그 학생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영상 올려주고 저는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오늘 시켜야 나왔는데 학생들의 질문이 점수 받으려고 질문 억지로 만든다, 이게 불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되게 작은 차이인데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수업을 좀 들어보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려고.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매년 고민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의 이제 하나의 방식은 조금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인 어떤 전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절대 애들이 안 따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조금 먼저 보이는 애들이 있으면 제가 개인톡으로 주고 전화해서 야,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동기유발을 주면서 끌고 가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뒤에 있는 애들 또한 제가 절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개인톡으로 주고 뭐 바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3주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요. 애들이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뭔가 과제 내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까지 관심을 주고 나한테까지도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범위가 훨씬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범위에서 제가 진행하는 노하우입니다. 사실 그런 관점에서 학습자들에게 이제 다양성을 요구하는데요. 그 다양성을 제가 이런 다채널로 절대 노출되지 않는 사람으로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자들과 소통하는 범위에서 끌고 가는 그런 하나 범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이제 하는 방법 중에 카페에다가 이렇게 노출시켜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내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범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3주째까지는 지금 목요일까지 올린 학생들 다시 캡처해서 올리고요. 또 금요일 날 올린 학생들 캡처해서 보내고요. 또 먼저 올린 학생들은 너무 열정적인 학생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카페에 이제 저희 이 단톡방에 소통의 채널로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얘들이 나만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동기 유발이 더욱더 높아져서 거의 지금은 98% 학생들이요, 좀 전에 수업 총평에서 보다시피 이제 재미있게 뭔가 교수의 이 어떤 의도적인 범위에 끌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주도적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그럼 영상 하나만 좀 더 시청을 해보고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얘기를 한번 잠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범위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총론적인 교육혁신에 대한 총론적인 얘기보다도 저는 실행가 입장에서 사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매 학기별, 매 시간별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교수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범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이제 총평 쪽에 여학생이 얘기하는, 제가 진행하는 이런 수업 방식에 대한 여학생의 이야기를 잠시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올린 학생인데요. 자, 특히 성적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려놓고 혹시 성적의 이의제기나 기타 또는 학교에서 어떤 요구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학생 구분 발표, 수업 총평에 대한 구분짜리인데 조금 짧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8-0456 유해빈 총우치 이론 및 실습 총평 영상을 찍겠습니다. 처음에는 총우치를 이제 처음 하는 거를 이제 배운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이제 집에서 이제 약간 온라인 강의처럼 이제 들어야 하고 해서 약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아기를 낳고 공부를 2년 동안 쉬고 이제 펜을 잡는 거라서 약간 더 자신이 우리 교수들 좀 빠르게 들을 수 있게끔 배속을 제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1주차의 동영상을 듣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다 하지?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애 키우는 것보다는 쉽겠지.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이제 계속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상 이제 애도 보고 이제 애가 또 많이 아프고 이제 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게 참 열심히 하지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이후로는 더 열심히 정신을 차려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책도 더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제 총우치 이론은 이제 점점 조금 이해가 이제 살짝씩 되고 있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 실습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지만 이제 실습을 이제 시작하고, 처음에는 사실 애들한테 좀 교수님의 스타일을 들었을 때 너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해야 하고, 약간 뭐 물어보면 다 I don't know라고 대답하고, 이제
모르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두려움이 많이 와서 처음에 딱 시작을 했었을 때 너무 좀 무서웠었어요. 이제 총우치 실습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조금 코로나가 조금 이제 좀 주춤해지나 싶어서 이제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는데 대면 실습을 시작할 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정말 걱정이 많이 되긴 했는데 막상 가보니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 수업이. 왜냐면은 사실상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는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약간 교수님처럼 자기 주도 학습을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생각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확실히 더 실습 같은 경우에도 기억에 잘 안 남고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근데 이제 교수님 수업을 딱 듣고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스스로 계속 이게 어디까지 깎아야 되지? 이게 맞나? 이제 계속 혼자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확실히 더 이 실습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실습을 어떻게 했었는지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실습을 하면서 이 티슈 스탑을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모델을 뜨겁게 이렇게 달궈놨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또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기억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정말 재미가 있고 다른 수업에 비해서 진짜 정말 생각이 많이 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꿈과 비전 발표도 너무 재밌게 했었고, 왜냐하면은 네, 잊어버리지 않고 많은 생각을 스스로 풀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한 번도 학습해보지 않는 경험으로 대학에 와서 너무 당황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턱대고 모든 범위를 학생이 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뒤에 서포트 해주면서 모든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애들이 안도를 하면서 점차 지금 이제 7주차에 오면서 우리 학생들이 참 우리 신종훈 교수님 수업은 힘들지만 나름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학습하고 있고 나름 제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교수님들 지금 발표하는 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이드 코로나에 우리 학생들이 이 온택트에서의 언제든지 누구하고의 하상으로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대학에서 만들어줘야 될 역량이다라고 하는 관점에 매 수업 시간마다 영상을 들고 오늘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업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찍다 보니까 지금 7주차쯤 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중간고사 발표 영상에 얼굴 노출하고 발표하는 것도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박 교수님 이 부분을 보시면 좀 어떤 생각하시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굳이 딴지를 좀 걸자면요. 네. 그 학생들이 그 수업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이 수업이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는 아니고 전공입니다. 전공. 전공인데 필수는, 예. 전공 선택, 그러니까 전공 선택입니다. 근데 전공 선택이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막 밀려서 막 하나요? 아니면 이 수업 학생이 몇 명이쯤 됩니까? 70명입니다. 70명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업 강의평가 그래요. 이 수업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배울 만한 과목이다. 이 강의평가가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제 강의평가 내용이군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학생이 줄어요. 학생들은 어디에 핀트가 있냐면 어렵다. 예, 핀트가 있어서 저는 그 노하우가 좀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훨씬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학생들한테 힘들지만 보람찬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데 해왔는데 제 평가 그런데 저는 제가 극복 못하는 건 생각할수록 학생의 수강적자 준다는 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네, 그 부분을 그러면 또 열어놓고 이제 저가 진행하는 범위인데요. 한번 잠깐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매년 학생들이 틀리고요. 또 이 내리 소문이 무섭지 않습니까? 신종훈 교수님 감옥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초반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얘기냐면 나름 힘들지만 그 수업은 전공예로 우리가 배워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내리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럼요? 자,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범위를 제가 지금 3월 27일 날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10여 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범위인데요. 나의 꿈과 비전 영상을 수학 분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약 20일 정도 시간을 주고요. 발표를 시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시켰더니 대부분의 학생이 다 보내온 건 아닙니다만은 거의 3분의 약 10의 8 정도는 학생들이 보내옵니다. 자, 한번 잠깐 볼까요? (30분) 이상 자기 이 수학 분석으로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대학을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비전을 저에게 영상으로, 이건 전공 과목에서 제가 요구하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이걸 학생들이 하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보는 눈빛이 교수님이 그냥 과제가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든 비계 역할로 뭔가 좋은 사람을 만들어 주려는가 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내리 전달되어지고 있고, 세 번째는 플로입니다. 플로는 이제 이번 달까지만 사용해서 안 들을 거고, 또 코로나가 지금 만약에 반대로 저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제품이 나오든 어떠한 기술이 나오든 나는 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신종 의사소통에 깨어 있어서 바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대충 이렇게 알고. 이 얘기는 이제 개강 초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학습자들이 대학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왔고 어떠한 치과 기공사가 돼서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자기 스스로 발표를 하게 하는 이 부분이 동기유발로 묶어지기 때문에 이제 교수가 밀고 가는 범위에 대해서 힘들어도 하지만 따라오고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한번 볼까요? 자,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30분 이상씩 정말 대학교 제가 여기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영상을 듣고 저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뭘까요? 이 영상을 부모님에게 다 보냅니다. 개인톡으로 신한대 신종우 교수, 어떤 과목의 교수인데요. 우리 부모님의 딸의 미래 비전이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학교와 우리 학생과 우리 부모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면요. 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올까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만 보냈지 내 대학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의 비전을 가지고 학습하는지를 부모들이 거의 몰랐거든요. 이런 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낸 이유가 교수님 용돈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의 제 영상을 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걸 토대로 저희 연구실에서요. 다시 1대1 40분 이상 개별 면담을 합니다. 절대 뭔가 지적질의 면담이 아니고요. 이미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발표하고 온 학생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커피 먹으면서 그래, 어쩜 이런 꿈을 가지고 신한대학 치계공과에 왔니? 라고 이야기만 듣고 칭찬만 해주고요. 마지막에 제가 직접 저희 연구실 스튜디오에서 인증사단하고요.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부분이 전공 지식의 전달, 이 채널 앞에 교수자와 끈끈한 이러한 어떠한 이 부분이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힘든 지식의 채널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또 우리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카메라 켜고 계신 교수님이 교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카메라 켜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잠깐 딴 질문 해볼게요. 교수님은 몇 학점 하세요? 이 한 학기에? 총 13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3학점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저 작업이 아무리 익숙하셔도 꽤 많은 시간이 하게 될 텐데 쉽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힘든데요. 사실 저의 이제 교육의 철학은
사실 교육과 연구와 봉사 세 가지 중에 교육 앞에 어떤 것이 앞서갈 수 없다. 예, 많은 전국의 390개 대학의 교수님들이 저를 보고 저럼 죽겠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사실 쉽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인 피드백이 아닌 즉시 피드백을 주고 소통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래 너의 그 꿈 비전 나랑 같이 함께 하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식 채널을 가운데 놓고 함께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저를 믿고 더욱더 이렇게 힘을 내고 있지 않을까. 단지 이런 범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10여 년 동안 진행하고 오는 범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교수자로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신한대학교의 정확한 교육 커리큘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한 학년이 그 신청할 수 있는 과목 수가 그러니까 한 학년이 그 저희 이제 그 신청할 수 있는 과목 수가 몇 과목이나 가능한 몇 학점이나 신청을 하고 실제로 한 학년에 몇 학점 정도 개설됩니까? 글쎄요, 교수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상세히를 잘 모르는데요. 저희는 이제 치과 기공사의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이 학과거든요. 그러니까 전공도 해야 되지만 전공에 부수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기공과는 전문대학도 있고 4년제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4년제 대학으로 이제 테크닉 쪽에서 조금 공학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범위까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학습할 내용이 많은데 제가 지금 자꾸 이 디지털 리터러시 쪽으로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의 전공의 손기술적인 범위를 이제 콘텐츠로 만들어서 글로벌 세상에 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융합의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이 콘텐츠 쪽 사진 찍고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게 하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하지만 얘들이 굉장히 저도 힘들지만 얘들도 힘들거든요. 그냥 수업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발표 준비해 와야지 스텝 바이 스텝에서 다 사진 찍어야지 오늘 수업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고 올려야죠. 그날 오늘 밤 9시까지 올리지 않으면 수업 참 불출석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굳이 출석 부를 일도 없고요. 수업 시간에 규제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유롭게 음악 틀어주면 앞에 재료만 다 갖다 주면 애들이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실습하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애들이 수업이 재미있다, 힘들지만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학점이 세부적인 것은 박 교수님 제가 따로 좀 알아보고 카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컴퓨터과 교수님 두 분 카메라 켜시는데요. 혹시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나요? 예, 저도 아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 박종 교수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